무슨 거절이 기술까지 필요해. 거절 그냥 하면 되지. 자, 우리 여러분, 인간은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DNA는 거절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영악한 분들은 악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거절이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거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추적하면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설득의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워낙 꿀팁이라서 나중에 이따 찍을 건데,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책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교과 과정의 한 과목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책 제목이 여러분 거절의 기술인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절을 잘 못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은, 솔직히 저희는 책을 매달 3-4권씩 꼬박꼬박 읽으니까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었어요. 그냥 뭐 거절의 기술인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와, 이 바네사 패트릭 박사님이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데이터도 나오거든요. 책이 이거는 진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 책 읽고 문해력 조금 낮으셔갖고 그냥 다 거절해야지? 그러면 어떡하지?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사회초년생의 거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회초년생이 무조건 거절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특히 이 책은 원론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문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데이터가, 그 다음에 본인이 박사학위 하면서 연구한 게 많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 책 장난 아니겠는데 하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 단서가 뭐냐면은, 특정 단어가 나오면은 그 책은 수준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독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복잡계. 복잡계를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저보다 많이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거만큼 똑같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죠? 진사회성. 여기에 진사회성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제목 보시고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거절이 기술까지 필요해. 거절 그냥 하면 되지. 자, 우리 여러분, 인간은 진사회성, 우리가 오늘 진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DNA는 거절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특강 한 3-4편 찍을 건데, 이 명강의 모험에서 제가 특강 하나는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한 게 있어요. 왜 고민했냐? 이거를 좀 영악한 분들은 악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거절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거절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추적하면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설득의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워낙 꿀팁이라서 나중에 이따 찍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거절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절 그냥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냉정하게 약간 지능적으로 DNA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사회성 동물은 무엇보다 평판을 중요시 생각해. 왜? 그게 생존 자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는 뭐 거절 무조건 잘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고 EQ가 떨어지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사회성에 대해서 여기 나온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쭉 읽어드릴게요. 71쪽이에요. 꿀벌, 개미, 말벌, 흰개미는 모두 사회성 곤충이다. 이들은 군집 생활을 하고 사회규범과 사회적 영향 아래서 행동한다. 즉, 집단 내에 노동 분업이 존재하고 새끼를 공동으로 돌보고 곤락에서의 생활과 노동이 체계적이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집단 결속력과 협력을 가리켜 진사회성이라고 한다. 이는 그리스어 조은과 라틴어 동맹을 결합해서 만든 단어다. 개별 구성원이 서로 동맹을 맺고 협력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DNA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인간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
그리고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가 흔히 집단생활 동물이나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집단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규칙과 규범을 정하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규칙이나 기준이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행동을 이끌거나 제약한다. 집단의 일원은 개인의 욕구와 집단 전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무리에 소속되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하나의 사회 규범이다. 이게 규범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는 뭐예요?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 규범은 생존과 관련된 행위를 촉진한다. 이를테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타인과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음식이나 주거지를 확보하는 행위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이 진사회성이 우리 DNA에 거의 20만 년 넘게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면서 진사회성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우리의 어떤 생리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실제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관련 질환들이 자꾸 그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높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은 진짜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저희 딸이 한 18살, 17살 됐을 때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읽어보라 그럴 거예요. 이 책 안 읽으면은 제가 부모로서 딸을 또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딴 거 안 도와줄 거다. 왜냐면은 진짜로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고 고 대표님은 특히 직장 생활 말고 또 비직장 생활, 사회생활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고 대표님도 거절을 잘 못해갖고 엄청 난처한 상황에 자주 처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설문 조사하는 어떤 목록들이 있어요. 점수 매기는 거예요. 고 대표님은 그거 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했대요. 자기는 점수가 자꾸 최악으로 나와갖고. 와, 이 책은 여러분 완성도가 너무 높아갖고 진짜 제가 계속 감탄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강의 모험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서 이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꿀팁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명강의 모험에서 다음 시간에 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세상 억울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줬어. 근데 욕먹어. 그때 이제 대재앙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도와주고 욕먹는지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굴절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쭉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이 거절의 기술은 제가 인생 걸고 추천할 수 있어요. 보통 책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삶을 살펴봐도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이 책은 너무 생각보다 너무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이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은 수준 높은 책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거절의 기술이죠. 그럼 뭘 거절하는 거죠?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여기 159쪽 보면은 이거를 딱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눠서 이 요청을 내가 치르는 비용의 관점과 상대방이 얻는 편익의 관점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요. 와, 이 정도까지 이걸 연구를 했다고?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딱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나 어떤 걸 설명해 주냐?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세상 억울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줬어. 근데 욕먹어. 그때 이제 대재앙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도와주고 욕먹는지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굴절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쭉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얻는 편익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짐작하거나 예측하는 부분이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었어. 그 효과가 있을 건데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니까 얘가 이 정도 효과를 얻었으니까 얘가 이만큼 고마워하겠지? 그러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진짜 생각 안 해본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이 부분 읽어보면 나오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요청을 수락할 때 내가 이제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얻는 편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 이만큼 좋아하겠지? 그걸 다 과대평가한다는. 와, 저는 이거 읽고 진짜 솔직히 깜짝 놀랐어. 나도 엄청 과대평가하고 있겠구나.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뭐 도와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큰 편익을 얻게 되리라고 짐작할 때가 많다. 당신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면 편익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혹은 상대방이 그 요청으로 얻을 편익이 정말로 큰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라자냐 요청 같은 경우, 여기서 라자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라자냐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청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야, 뭐 좀 만들어줘, 요리 좀 해줘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인생 라자냐 한번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건데, 나는 거기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이 요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당신이 라자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들이 바라는 편익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요청 사안으로 실제로 얻을 편익이 비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은 당신은 바로 그 요청을 거절해야 하고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당연히 결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결국엔 편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칼같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평소에 말하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단만 열려 있고 상단은 막혀 있으면은 뭐예요? 그런 거는 선택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적다는 건 뭐예요? 상단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단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인생 걸고 시간과 돈 써서 얘를 도와줬고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막상 얻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 황당한 거예요. 나한테 그게 큰 도움이 안 됐어. 여기에서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욕먹는 경우가 뭐예요? 내 노력이 많이 투입됐는데 상대방이 얻는 편익이 작을 때. 이거 여러분 듣고 나면 뻔한 것 같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거 나머지 4, 4분면도 진짜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진짜 우리 바네사 패트리 박사님이 USC에서 이거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책도 엄청 많이 읽어갖고 인용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너무 이게 잘 버무려진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은비 PD님이랑도 촬영 많이 했는데 이 책 너도 읽어봐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비 PD가 읽어보면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은비야 너도 이거 읽어봐. 은비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거절 진짜 못하는데. 그럼 무조건 읽어봐야 돼. 왜냐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별로 안 위험해 보이는데 실제 결과는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게 뭐예요? 잘못된 요청을 받아들여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칼같이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랑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완벽하게 나온다? 이 거절의 기술이 나온다.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초특급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시는, 이거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좋거든요. 꼭 읽어보시는 것을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아침 30초에서 1분, 길어봤자 3분이에요. 요거 투자로 하루의 피로감을 확 줄이고 생산성을 5% 10% 올리면은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누적이 되면 진짜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는 이걸 해요. 저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알려드리면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5%도 안 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거절의 기술, 제가 방금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레퍼런스가 많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레퍼런스가 여러분 무려 30쪽이에요. 정말로 구성이 너무 탄탄하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 한마디, say no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고 어떤 철학적 뿌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사회과학 실험들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문단 읽어드릴 건데 이거 읽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알고 나면 너무 좋고 누구나 아침 30초에서 1분, 길어봤자 3분이에요. 3분 안 걸릴 것 같아. 진짜 빨리 하시는 분들은 30초, 길으면은 3분인데 요거 투자로 하루의 피로감을 확 줄이고 생산성을 5% 10% 올리면은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누적이 되면 진짜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는 이걸 해요. 저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 알려드리면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5%도 안 될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143쪽이에요. 영국에서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했던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출근할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뭐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사실 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에 힘드니까 뭐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하는 건데 실험에서 뭘 요청했대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구체적인 핵심 아니면은 뭐 오늘 모든 이벤트들 중에 핵심 우선순위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점검해봐도 좋거든요. 계속 다시 읽어드리면은 연구진들은 사람들에게 출근할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하루를 계획한 이들은 그러니까 계획을 실제로 한 사람들은 뭐 30초건 뭐 1분이건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하루를 계획한 이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이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근데 이게 왜 피로감이 줄까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겠어요? 기준이, 계획이 있고 내 방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때 say no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오늘의 우선순위인지 몰라. 내 계획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좀 해줘. 아, 예, 해드릴게요.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피로감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 아침 30초에서 3분 써서 그냥 출근하면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니면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지하철 탈 때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뭐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보는 거예요.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전날에 해도 좋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전에 내일 촬영할 거, 내일 미팅, 그 다음에 내일 반드시 통화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내일 내가 만들어야 될 컨텐츠, 그 다음에 내일 읽어야 될 책 분량 이렇게 한 5가지를 확실하게 정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진짜 가족 급한 일, 회사 급한 일 아니고서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사니까 그 사이에 회사도 로크미디어라는 회사도 400억의 매각도 한번 하고 지금 회사도 매출도 100억도 넘기고 그다음에 신규 분야, F&B 분야로 진출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 외에는 다 say no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감사일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일기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적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극소수만 리스크가 없는데. 감사할 거리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행복감과 안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정말 짧은 한 문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레퍼런스만 여러분 30쪽이에요. 이런 책은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봐서 읽었으면은 천년 만년 찾아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바네사 패트릭 교수님은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를 직접 자기가 연구까지 해서 보통은 자료 정리를 잘 하셔갖고 책을 잘 쓰는 분들도 많은데 이 책은 조금 더 특별한 게 바네사 패트릭 교수님이 우리 박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박사학위 때 했던 데이터도 여기 로우 데이터도 들어가요. 그래서 책이 그냥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강하고 훨씬 더 유니크해요. 저는 진짜 이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정규 교과 과정에 한 고3, 고2 때쯤에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이걸 다 읽는다?
그럼 대한민국 GDP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 한 30% 40%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GDP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생산성이 예술이야. 그 나라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은 진짜 집중하는 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저 믿고 읽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는 자기 개발의 거의 끝판왕 같은 책이에요. 와, 지금도 생각해도 이 거절, 이 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뿌리가 튼튼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진짜 흥미있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끝이 아니에요. 거절을 했을 때 반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심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맥락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심리적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진짜 저 믿고 읽으시면 됩니다.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오후 2시부터 읽기 시작했나? 그날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고 이 책은 여러분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주만 번역가님이 번역을 또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주만 번역가님이 어떤 책 번역했냐? 강인함이 번역한 분이야. 이주만 번역가님이 원래 번역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어서 정말로 책 원래 원서 내용도 좋은데 번역까지 잘 돼서 이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정말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흥미있는 주제인데 원래는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끝이 아니에요. 거절을 했을 때 반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심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맥락이랑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와, 진짜 우리 바네사 패트릭 박사님은 정말로 이거에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스라이팅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심리적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죄책감 유도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첫 번째 유형이에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여기서 호두나무형은 이렇게 테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커 나오면서 테이커나 이제 기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 양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이거 테크닉이에요. 그들은 상대방의 결정을 정죄함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진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여러분. 그 잘못을 만회하는 방편으로 결국은 자기들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한다. 이거 잘하는 나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의무감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이라면은 핏줄인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핏줄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라든지 야, 내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정체성을 문제 삼기도 하다. 우리 은비필님이 씩 웃고 있어요. 이거 너무 나쁜 놈들이야. 내가 진짜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되게 어드밴스드 버전이다. 이거 잘 쓰는 사람은 진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심는 거예요. 너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두려움 유발령. 놓치면 후회할걸? 이거예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컫는 포모 증후군은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흔하디 흔한 경험이 되었다. 요즘 세상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훤하게 보인다. 학자들은 포모 증후군을 가리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은 기회를 누리는데 나만 소외될까봐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설명한다. 이 불안감은 무리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이거 진짜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뿌리입니다. 무리 안에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거 진짜 무섭죠. 특히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엄청 심해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을 약사빠르게 파고든다.
진짜 표현 좋아. 약사 빠르게 파고든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고집할 때 그 결과로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 하나하나 상기시킨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걸? 있을 때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결국 상대방이 후회할 거라고 은근히 겁을 준다. 가령 상대방이 어떤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 호두나무형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말 재밌을 거야. 음식도 맛있을 텐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안 가면 후회할걸? 이렇게 계속 안 가면은 후회할 거다. 꼭 공포감을 살살 그 심리에 심는 거죠. 이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고 난이도. 이거 진짜 여러분 무섭습니다. 침묵 대응형. 앞으로 큰 코 다칠 거야.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차갑고 불길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고함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이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직면하죠? 나도 모르게 예스를 할 수밖에 없어. 알았어, 할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고수할 때 향후 닥칠 재앙을 경고하는 의미로 철저하게 대화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서 됐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철저하게 소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벌을 주는데, 야, 이 바네사 패트릭 교수가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는 사회에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려는 의도다. 이거는 여러분 최고 난이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응은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분노의 또 다른 형태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의 몸짓이나 표정에서 우리는 소리 없는 고함을 듣는다. 그들의 몸짓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큰 코 다칠 거라는 경고 문구를 읽는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무언의 압박을 행사한다. 예컨대 모임에서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면서 상대방을 벌한다.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제때 응답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감을 심기도 한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시면은 여기에 거절 관련해서 안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심리학 책보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접은 부분 보면은 진짜 많이 말도 안 되게 접었어요. 저는 또 제가 PPT 띄워놓고 특강으로 따로 스터디원에서 찍어드릴 건데, 와,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아, 이분이 이 say no, 이 관련 상황, 메커니즘 분야에서 우리 바네사 패트릭 박사가 진짜 많은 걸 연구하고 경험치가 진짜 높구나. 이걸 이렇게 명료하게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읽으면서 계속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의 기술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더 필요해요. 왜? 상대적으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거절 더 잘해요. 거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더 거절을 못해요. 확실히 더 우유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절의 기술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제가 좀 필살기, 네고 왕들이 알고 있는 필살기를 알려드리면은 사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네고 왕이라고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원래 설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거절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반박해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못하게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거야. 내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2배에서 5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뭐 협상, 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꿀팁이에요. 진짜 여러분 거절의 기술은 꼭 읽어보세요. 방금도 제가 촬영 쉬면서 우리 은비 PD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은비 PD님이 진짜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죠. 지금 저 말하면서도 소름 돋는데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뭐 어차피 책 읽어보면 아실 거고, 뭐 어떤 영상이든 사실 좋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 쓰는 게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필살기, 네고 왕들이 알고 있는 필살기를 알려드리면은 사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네고 왕이라고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원래 설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절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반박해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못하게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거야. 내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호두나무형 사람들의 목표는 상대가 쉽게 거절할 수 없도록 상황을 제어하고 상대방을 조정해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수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이 상황을 유리하게 주도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진짜 수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쓰면은 내고왕 영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부탁할 게 있으면은 대체로 대면 요청 방식을 선택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도 뭘 부탁할 일 있으면 요즘은 이제 폰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부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고 면대면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연구에 따르면 얼굴을 마주하고 요청하면은 이메일로 요청할 때보다 상대방이 수락할 가능성이 무려 34배나 올라가. 몇 배? 34배가 올라가. 면대면으로 하면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어떤 이렇게 협상의 상황에서는 전화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만나서 얘기하자. 꼭 이렇게만 하세요. 아셨죠? 전화, 이메일, 문자로 부탁받을 때보다 직접 만나서 부탁받을 때 싫다고 거절하기가 더 어려운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이 많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똑같은 대본으로 상황을 연출했을 때 이메일로 요청을 했을 때보다 대면 상황에서 요청을 할 때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그냥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억하자. 얼굴을 직접 보고 요청할 때 상대가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34배나 높다. 두 번째, 호두나무형 테이커들은 자기 안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 자기 영향력과 통제력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상대방을 만나려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가 이기는 심리학, 나를 이기는 심리학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에요. 이를테면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 자기 사무실이나 집 혹은 자기가 편하게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식당 등을 말한다. 호두나무형 사람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웨이를 간다. 홈구장이 아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거길로 상대방을 불러들여서 면대면으로 하면은 설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간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호두나무형 사람들은 즉답을 요구할 때가 많다. 자기 요구에 굴복시키려고 일부러 상황을 연출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일도 흔하다. 가령 상대방이 바쁘게 이동할 때 복도에서 우연히 마준 시청하면서 자기 요구를 수락하도록 요구한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상대방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서 무심하게 농담을 주고받다가 내리면서 출입문을 붙잡고 경고음이 울리는 와중에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압박하시다. 와, 이거는 최고수예요, 최고수. 상대방의 최우선 순위가 아이들 도시락이랑 숙제를 챙겨서 제 시간에 등교시키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정신없는 순간을 노려 중요한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부탁을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마지못해 확 승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사례를 들었던 경기장 프로포즈 순간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지금부터 호두나무형 사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긴장감과 압박감을 어떻게 높이는지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호두나무형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때 흔히 쓰는 방법 2가지도 차후에 살필 예정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 추가적으로 플러스 1 말씀드리면은 여러 명이 몰려가서 부탁을 하면 여러분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가지 합치면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일단은 면대면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한 환경, 익숙한 환경에서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우리 좀 빨리 떠나야 되거든. 빨리 대답해줘.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몇 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34배는 최대치일 건데 이 정도 하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2배에서 5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뭐 협상, 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꿀팁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 say no를 하는 메커니즘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별의별 사회과학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유익한 책이어서 이 책을 읽으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었을 때 이득이 7가지나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두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7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책 읽고 나면 여러분 무조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은 뭐랑 정확하게 비례하냐? 생산성이에요. 두 번째, 삶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에요. 진짜 제대로 신경 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 거절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시간 활용이 2배에서 3배 올라갈 거고요. 네 번째가 이 책이 진짜 뭐가 대박이냐면은 읽으면서 저랑 고 대표님이랑 토론을 전화로 많이 했거든요. 자기 반성을 엄청 하게 돼요. 진짜 책을 읽으면서 너무 찔리고 저도 거절을 잘 못해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 책을 은비 PD님한테 꼭 읽어봐라. 진짜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 왜냐면은 저도 거절을 잘 못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게 사실 저는 몇 억이 넘습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넘어요. 뭘 못해서? 거절을 못해서. 근데 이 책에 어떻게 완벽하게 거절을 할 것인가? 왜 우리는 거절을 못하는가? 그 다음에 거절을 했는데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시간 활용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책이에요.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고 다섯 번째는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치관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관, 핵심 철학, 자기인식, 자기방침.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죠. 정말 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자기 점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퓨처 셀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 강론을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절의 기술입니다. 퓨처 셀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우선순위 3개 빼고는 다 칼같이 잘라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거절의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초강력 추천합니다. 초강력 추천. 서점에서라도 읽어보세요. 이거 주말간에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놀러 가시면은.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하니까 믿고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